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코인원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사고, 이 사고 관련된 거 한번 다뤄드리고요. 코인원 사용자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 있었던 사건 이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XRP 관련된 차트와 소식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죠. 이제 BIS에서 암호자산을 대한 이제 디지털 달러, 이제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좀 분류해 놓은 것들에 대한 공식 문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브루스 메질리시라는 이제 학자예요. 그래서 학자가 어떤 식으로 인류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들, 인류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동물과는 이제 전혀 다른 종이다. 이제 태초부터 동물과는 아예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게 또 무너져 내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점과 암호자산 시장,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신용 종이화폐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상 그게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전혀 상상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토대로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당연하지 않은 사실과 또 다른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제 관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인원 이제 공지사항인데,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에 대한 안내 및 사과문.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몇 명이 전체 비율 대비 몇 프로가 노출이 돼서 퍼센트가 작다 해서 일부 노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과문의 내용 자체에 이렇게 일부로 좀 약간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느낌을 굳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과문이 냈었던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노출이 된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나중에 이 이제 노출된 그 소스, 이제 개인정보로 인해서 그 해킹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해도 코인원은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가 연관관계가 있었다는 걸. 이런 여기서 나간 개인정보가 그 이후에 발생한 해킹 사건에 그 활용이 돼서 이 사건이 발생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해커가 코인원에서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해는 그냥 개인이 고스란히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코인원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써왔었는데,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요새 암호자산 시장에 아무래도 거래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자금 상황도 안 좋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 때문에 보안이나 여러 가지 그 인력 구조 조정 이런 것들 이슈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제가 코인원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던 거래소였는데 좀 충격이 크고요. 이런 것들 사건이 있는 거래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자산을 안전하게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사실상 이런 개인정보가 사실 굉장히 커요. 이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실명, 그러니까 거의 다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하고 이메일하고 휴대전화라고 하면 사실상 다 노출된 건데, 이게 다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이제 파트너십,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파트너십, 이게 루머로 나온 건데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것처럼 뭔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에 사실상 이게 파트너십이 체결이 안 된다고 해도 결국에 지금 리플사가 걷고 있는 흐름이나,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미국 정부가 지금 디지털 달러를 뭔가 그 일반 대중들한테 돈을 그대로 지급하기에는 너무나 그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실질적인 그 돈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문우신 장관하고 트럼프가 같이 그 발표를 했는데, 불과 한 열흘 전인 것 같아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 미국 정부도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공공기업 이제 사실상 나라에서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도 공무원 사회가 있고 미국도 있는데 민간 기업이 아닌 이제 공기업에서 그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갖고 사실상 혁신적인 뭔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부분 혁신적인 기업들,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그 전 세계 뭐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에 혁신적인 기술은 사기업에서 나오기, 민간 기업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 디지털 달러 관련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핀테크 여러 업체들하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공기업이 주도로 뭔가 민간 기업한테 발주를 주는 형태로 해서 민간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뭐 연준이 그 기술을 준비했다가 연준 주도하에 뭔가 그 이제 완전히 100% 공기업의 지분으로 된 형태의 기술이 그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거란 기대는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간 기업 은행이지만 공기업처럼 그 철밥통으로 오래된 이제 은행인데 이런 데들 역시도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핀테크 업체와 뭔가를 해야만 앞으로 은행에 살 길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뭐 금리도 굉장히 낮고 제로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은행이 생존하려고 하면 지금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결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핀테크 사기업과 뭔가를 도모를 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들이 결국에 리플사가 뭐 이건 뇌피셜이지만 확률이 높은 뇌피셜이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당연히 리플사가 미국 기업이고 또 미국의 굉장히 정관계나 여러 가지 로비 그 다음에 뭐 이미 정관계 인사들이 굉장히 리플사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꼭 안 된다고 하더라도 리플사가 하고 있는 거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망할 확률은 비교적 리스크가 다른 데보다는 적어 보인다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리플사가 상대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할 때 당연히 리스크는 높다. 하지만 그 높은 와중에 비트코인은 일단은 기축이고 그 다음에 뭐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미국 회사이고 그 다음에 정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인사들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자금 상황 보고 이래서 망할 리스크가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높지만 그 와중에 리플사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그나마 굉장히 낮아진다.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에 아무래도 확신이 생기잖아요. 장이 아무리 빠지고 뭘 해도 근데 이런 본인들만의 계산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남 말 듣고 아니면 뭐 제 방송이나 아니면 누구 방송을 보고 XRP에 투자를 하거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면 늘 투자할 때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출렁거리면 왜 출렁거리는지 이제 그 이유만 쫓게 되고 그냥 뭐 요번에 뭐 때문에 빠졌다더라 뭐 이런 이유만 늘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둔한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 본인만의 확실한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돼요. 암호자산 시장은 리스크가 높지만 그 와중에 리플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리스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XRP의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미국의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미국이 사실상 공기업에서 뭔가 디지털 달러 발행할 수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들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정신 건강이 훨씬 더 건전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하나하나 좀 나름의 시나리오를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람의 이제 채굴 에너지를 이제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 특허를 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뭐 많이들 기사에 다뤄주셔서 저도 몇몇 방송에서 보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에 몸을 움직이면 암호화폐가 채굴된다. MS 특허 신청.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인류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전에는 뭐 조개 껍질도 있었지만 금이라는 이제 단위, 이제 금을 이제 담보로 해갖고 뭔가 이제 금을 동전을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는 금을 담보로 종이를 찍어내서 이제 종이돈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금본위 일을 하다가 이제 금본위 폐기가 되고 신용화폐가 되고 이런 대략의 흐름들로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신용화폐가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뭐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종이화폐가 점점 그 시대의 뒤안길로 가고 새로운 화폐가 온다라고 하면
마소가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청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앞으로는 담보하는 자산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앞으로는 인류의 식량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식량을 담보로 하는 뭔가 그런 그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을 담보로 하는, 이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금을 담보로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류의 몸을 담보로 하는, 왜냐면은 앞으로는 지금 뭐 산업혁명 때 같은 때 보면 그 인류가 그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공장의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인류가 뭐 7억 명에서 지금 75억 명까지 10배가량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류의 수요가 엄청 늘기 때문에 풍요로운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옷을 뭐 한 벌 입다가 10벌 입는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 산업혁명 때 결국에 공장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손으로 뭔가 의류를 짜던 시절에서 기계가 짜면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았지만 이제 늘어났던 것,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류의 인구가 어느 정도 그 계속해서 조금씩은 늘어나겠지만 폭발적으로 옛날처럼 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류의 몸을 담보로 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몸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가령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노예처럼 되는 건데,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활동적인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들, 앞으로 기계가 대부분 AI나 기계들이 대부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사실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뭐 좀 풍요로운 사람이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 운동을 하거나 막 하는 경우 외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을 안 하거나 뭐 기계가 대부분 대신 해줄 테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런 것들을 반대로 오히려 인류가 뭔가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는 거에서 에너지를 채굴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특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자산을 담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의 몸을 담보로 하는 개념으로 또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한데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나온 그 PDF 문서예요.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화폐 분리에 따른 디지털 화폐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내용이 쭉 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그 구글링을 조금 하시면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국제결제은행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면, 세계 월드뱅크와 BIS가 이제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은행이에요. 사실상 금융 세력이 이미 장악을 해두고 연준처럼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여기에 의장들을 임명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금융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비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누구나 발행하고 비트코인 같은 게 있고요. 준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과 뭐 JPEG 코인, USC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또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있고요. 비중앙은행 이제 디지털 화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법정통화 쿠폰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앞으로는 여기 더 늘어나겠죠.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업 이제 디지털 화폐 해갖고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 코인, 뭐 애플 코인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 하는 CBDC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카테고리가 더 늘어나갈 텐데, 결국에는 이런 코인의 춘추전국 시대가 나올 거라는 것을 BIS도 이미 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알고 있고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권들한테도 사실상 은행권들 대부분 우리나라 은행 대주주가 이제 우리나라 주인이 아니라 해외 금융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금융자본이 뭐 어디겠어요. BIS나 월드뱅크, 연준 이런 데 은행들이 결국에 타고 올라가면 다 그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 이제 양턱 깎기를 당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금융 세력한테 은행권들이 다 금융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오픈 뱅킹을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다 따라가는 건데, 결국에 이런 오더가 내려왔다는 것은
결국에 앞으로 돈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알아둬라라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보시면 제가 그냥 뇌피셜로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시대에 춘추전국 시대가 와서 대기업 돈, 뭐 대기업 코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뭐 XRP,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BDC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그냥 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미 분류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JP모건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트럼프와 문우신 장관이 디지털 달러로 돈을 줘서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말 그 국민들한테 바로 지급해주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해외 유튜버들도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이펙트 오브 베네핏 이렇게 나와서, 이게 리플 이펙트라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리플과 같은 거긴 한데, 어떤 의미냐면 뭐 잔잔한 물결 파동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해석하면 그냥 물결, 뭐 잔잔한 파동, 이제 잔잔한 뭐 파동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이게 리플사의 효과다라고 이제 직역해서 리플사를 가져다 붙여서 의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JP모건이 사실상 뭐 로스차일드나 JP모건, 뭐 록펠러 이런 데들이 연준이잖아요. 연준인데 이걸 보면 실시간 결제의 실제 가치, 이래서 엔드투엔드 단순화로 장기간의 해결 방법. 엔드투엔드라는 게 그냥 끝에서 끝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40년 만에 최초의 새로운 미국 지불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개시부터 조정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40년 만에 미국의 지불 시스템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JP모건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만간 뭔가 지금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핀테크 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줄지 그게 너무 사실 궁금한데, 뭐 핀테크 업체들한테 앱을 하나, 이제 공공앱 같은 걸 하나 개발해서, 물론 사기업이 개발했겠죠. 거기서 다운을 받으면 거기다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게 그냥 어디나 가면은 다 신용카드처럼 그 포인트를 차감해서 쓰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 백단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걸 쓰느냐, 그리고 단순히 가령 그 앱에 포인트로 뭐 가령 $1,000를 준다고 하면 $1,000가 찍혀 있지만, 뭐 한 석 달에 한번 $1,000를 찍어 준다 그러면 그게 들어 있지만, 그 백단에 들어가는 기술이 가령 뭐 XRP 기술을 쓴다거나, 표기만 달러로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는 XRP 개수를 표현이 된다거나, 만약에 정말 혹시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XRP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표기가 안 되지만 뭔가 XRP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낸다고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그 혹시나 뭐 리플사가 기술을 채택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돈으로 가는 길에 그 정말 큰 변화가 미국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40년 만에 최초의 미국 그 지불 시스템이 이제 변화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단순화, 양방향 통신, 뭐 이런 것들 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뭐 현금 위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돈이 어디 흐름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왜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금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그 돈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긴급 재난금을 줬을 때 이 돈이 어떻게 효용성 있게 움직이고,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쳐야만 그 돈 긴급 재난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에 블록체인 이 디지털 달러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 유동성 관리나 이런 것들 다. 그래서 JP모건 홈페이지만 가셔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의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헛된 꿈이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루스 매질리시의 네 번째 불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중대한 상처를 입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네, 그 주인공은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며 지구는 단지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조각일 뿐이라고 선언을 했다.
우주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는 그냥 수많은 우주의 하나의 작은 그냥 행성일 뿐이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류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중대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고 하고,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인간이란 동물의 후손에 불과하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예요. 이제 진화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장했던 인간의 우호적 지위는 이제 다윈에 의해서 박탈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계까지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이고, 프로이트는 자아가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무의식의 진행에 관한 적은 정보로 만족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입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이트 내용 같은 게 좀 심오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충격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굉장히 특권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굳게 믿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계를 믿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인공 장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공 생체 몸으로 우리가 기억을 업로드하고,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기계와 우리 자체의 뭔가 그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충격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있었던, 가령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지동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지동설, 그 다음에 뭐 또 지금 우주 중심이나 뭐 지구가 둥글다, 그 다음에 뭐 동물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다, DNA상 이제 진화론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그냥 그 시기에는 정말 당연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됐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사실상 그냥 종이돈을 쓰는 것을 지금을 옛날 로마 시대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안 믿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을 썼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금본위로 가다가 종이돈으로 와서 지금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세뇌시키기 나름이지, 지금이 또 지나고 나면 한참 뒤에는 어떻게 그냥 정부에서 계속 찍어내는 그 종이 돈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썼냐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자꾸 믿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해서 수량이 정해져 있는 뭔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또 제가 XRP가 50원 가도 똑같은 방송을 할 거라고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사의 그 가치나, 그 다음에 리플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이제 흐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이 가격이 뭔가 계속 빠지고 있다. 근데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가격이, 표면적인 가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뭐 5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놀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꾸준히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객관적인 사실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놓고 나서 유연하게 접근하신다고 하면, 투자하실 때 있어서도 조금 더, 너무나 절대 말도 안 되라는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굉장히 좀 방송을 짧게 끝내려고 보다 보니까 두서 없이 좀 빨리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비트 같은 경우 지금 뭐 보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평선들은 많이 이제 에너지를 모아놨죠. 거의 많이 모아놓은 상태라 사실상 이게 여기서 이렇게 또 빠져서 한 번 또 선을 벌릴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이 에너지 모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XRP 같은 경우 사실 예전 프랙탈로 보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아닌 자리인데, 흐름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락하다가 계속 여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또 빠져서 다시 맞고 이렇게 하고 해서 막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죠. 물론 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가면 너무나 불안하고 내 자산이 없어져만 가는데 너무나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때 마지막 빠져 있을 때 투자했다가 들어온 사람이 과연 수익을 몇 프로나 낼 수 있겠어요? 이걸 감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세력이 다 불을 취해 가는 거고, 세력들은 거래량이 뭐 이런 데서 계속 많이 터졌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매집을 하는 건데, 그들한테는 전체 자산의 사실상 몇 프로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을 계속 하락을 시키건 뭐 컨트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들한테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산의 뭐 5%?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정말 뭐 엄청나게 몇십 경이 있는 자산, 이제 금융 세력들이 움직이는 저는 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들한테는 이게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든 그들한테는 별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그게 힘든 건데,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때는 이미 증명이 이루어졌잖아요. 대중화도 이루어지고 누구나 다 믿잖아요. 다 믿죠, 이때는. 왜냐하면 다 믿어요, 이때는 다 믿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중한 거고 가치 있는 거라고 믿으니까 다 믿어요. 한데 그 전에는 가격이 여기에 있고 이게 내려가서 여기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이때는 하지만 기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아무도 투자를 못 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하고 대중화나 증명은 이게 정말 반대에 있는 건데, 이게 같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1%의 사람만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부를 취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고 원래 말이 안 될 만큼 사실상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건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깜냥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뭐든지 적당히 탈 안 나는 선에서, 내가 정말 이만큼까지 버텼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만큼 올라가서 뭐 한 원금 정도 됐을 때, 나 진짜 원금만 가면 좋겠다 하면 자기 자산의 한 70% 정도는 원금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만 그냥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원금에서 좀 더 갔을 때 뭐 한 100% 수익 났을 때 다 팔고 수익을 취하시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깜냥대로 하고 시장에서 그냥 순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정말 시장에서 100배, 뭐 1000배, 뭐 10배 이것만을 사실 노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1% 정도 되는 사람만 그걸 감내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제가 시장을, 저도 이제 투자 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보고 또 암호자산 시장에서 주변 제 지인들을 봐도 투자 수익에서 2배 뭐 이렇게 내는 사람이, 버티는 사람이 정말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 지인들을 이제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한 그 절반 정도는 멘탈이 나간 친구들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이게 어려운 거고 대부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 너무 가혹한 잣대나 가혹한 기준을 대지 마시고, 너무 난 10배, 100배, 1000배 먹을 거야 라고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자신의 깜냥대로만 수익을 내셔도 대단한 거니까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순새벽이었습니다.